네,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또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을 이끌 대표 리더는 누가 될까요?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오랜만에 목소리 들려주시는데요.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자 국민의힘 당권 도전 2023년에 치러지는 이 시점은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만 일단 2023년 3월로 결정됐습니다. 당권 도전 공식화의 배경, 이유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는 이뤘죠.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해가 심하고 우리 당 안에서도 내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실패도 겪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 경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나를 선택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의 향배가 관심사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윤심과 어떤 거리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윤심이다 또 박심이다 이렇게 네네. 신이다 박대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뜻 듣기에는 민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같이 다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사실은 룰까지 바뀌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보조를 맞추기에 호흡이 잘 맞는 사람, 즉 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이런 기준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원 당규가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 대표 선거는 우리 당원 100%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예, 그 얘기한 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비대위가 대통령 실과도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결과로 국민들에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당심을 먼저 내가 주장했었고 결과로 말하겠다. 과거에도 사실 실패의 경험도 나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른바 친박, 진박 논란 때문에 당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도 사실 보면 친윤, 비윤 이런 표현들이 또 자주 언급되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당 대표 때도 친박, 친이 이래가지고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대한민국 사랑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거 갖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네. 징계하자 그랬어요. 차라리.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봐야 300명 아닙니까? 네. 나눠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113명인가요? 저쪽은 115명인가요? 저쪽은 이제 네, 169석. 69명. 네. 그거 가지고 무슨 이것 쪽이고 저것 쪽이고 그렇게 합니까? 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자꾸 이제 개파 운동하면서 네.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 편. 네.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황교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얘기인데 현실이 돌아가는 판은 그래도 좀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좀 업고서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담백한 사람입니다. 네. 속에 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 네.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 그 사람 좋다. 네.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말하자면 당심,
아니면 민심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느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선진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윤심 운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진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일갈해 주시는 네, 저는 거네요. 네, 민심 당심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새롭게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또 관련된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좀 흐름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또 예전부터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고요. 예. 근데 둘째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분입니다. 아, 소통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우리 당은 그게 좀 사실 좀 약한데 네.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분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죠. 저는 네. 앞으로 크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소통과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장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그러면 또 역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 소통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또 성도 같으네요 보니까. 예. 성도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런 평가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로만 조사를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좀 가장 앞서는 모양새고요. 또 전체 이 지지 정당을 떠나서 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받는 모양새입니다. 예. 또 앞서 예. 뭐 개선해야 된다라고 전 대표께서 황교안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뭐 윤심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서 네, 다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국정 전반을 담당했다. 둘째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탄핵 이후에 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을 하여튼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끌었다. 이런 권한대행 것이 체제를 또 하나의 하셨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국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애국심의 측면에서도 뭐 저는 하여튼 다른 사람이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네. 국민들의 우리 당원들에게 당원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릴 그런 이야기들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경험들 앞서 계속 좀 시정일관 이 경험과 경륜에 대한 강조가 있으신 것 같고요. 가치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가치가 될 수 있다. 저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표현으로 보기에도 좀 격한 언사들이 왔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리고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도 밝혔는데 대통령실도 아니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국정 전반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 다 보셨으니까요.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는 걸까요?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네네. 뭐 나경원 의원은 제가 같이 근무해 보니까 네. 뭐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촉이라고 그럴까요? 감각도 있는 분이고. 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 바라기는 이게 잘 서로 의견 소통이 잘 돼서 네. 정부 초기에 이런 혼란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네.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에서 좀 비롯됐다라고 보시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하실까요? 본인은 이제 출마하고 싶은데 네. 상황은 많이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출마 의지는 있는데 상황은 좀 어렵다. 다른 분들 얘기도 조금 여쭤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승민 대표는 사실은 제가 당에 영입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큰 통합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당에 과연 무슨 기여를 했는가? 네. 역으로 당에 많은 폐해를 끼쳤습니다. 폐해를 끼쳤다. 그분들이 공격한 것은 민주당, 종북 좌파가 아니고 네.
그리고 주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예. 저는 이제 확장을 위해서 대통합을 이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자리만 차지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이 분열을 심화시킨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일로 봐서는 제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다. 암덩어리. 암덩어리라는 게 이제 일단 발병을 한 것 중요한데 예. 게다가 번져가는 것이죠. 지금도 새 정부 들어와서도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덩어리 이렇게 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도 수도권 험지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맥락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정치적 리더들이 나 편한데 쫓아가는 거는 절대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건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지역구를 위해서 지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좋죠. 그렇지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뭐 예를 들어 당 대표가 되겠다. 뭐 또 대선 후보가 이런 분들은 내 살자리 찾아가는 것은 안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어려울 때 리더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험지로 가자. 네. 제가 뭐 또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네. 예. 그래서 결국 뭐 제가 패배했습니다만은. 네. 종로. 그러나 네. 그런 것이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돼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라면 네. 또 대표 출마할 분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 당이 어려운 네. 출마하기 힘든 이런 곳을 가야지 이런저런 표현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싸우겠다. 다시 종로구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가장 어려운 곳이 종로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은. 네네. 지금 우리 당에서 총선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종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우리 중진들이 나가달라고 했는데 중진들이 험지로 출마를 안 하니까 제가 이낙연 나가서 본을 보인 겁니다.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이 어려울 때 제일 힘든 곳 거기에서 제가 승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지역보다는 가장 약세가 예상되는 곳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제일 될 것 같네요. 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 네. 예, 제가 수도권에 책임지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의 승리, 수도권에서의 기세를 강조한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만든 V3죠? 예, 네. 예, 그 컴퓨터 그걸 백신. 가지고 사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네. 굉장히 소중한 우리 당의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남들 힘들고 어려운 곳 이곳에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역량 있는 분이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뭐 같이 선의 경쟁을 하겠다 이 정도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와서 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힘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당끼리는 사실은 치고받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종북좌파,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의 종북좌파 이런 사람들이 싸울 대상이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경합하는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대통령은 뭐 어떤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데 그럼요. 강신업 변호사는 좀 영부인의 팬클럽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또 김세희 기자 또 전 기자죠. 예. 그다음에 신혜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당 대표를 출마했습니다. 이분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이 당 대표로 출마했습니까? 네네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책임당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최고위원도 나오고요. 네, 또 당 대표도 그래서 뭐 그런 도전을 뭐 여러 영역에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준비된 분들이 네, 또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폭넓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분들이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뭐 저는 거의 못 들어본 분도 있어요. 예.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말로는 이제 듣보잡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듣거나 예, 예. 보지 못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안보에 관해서 또 여러 번 지금 이제 관련된 표현도 많이 써주셨습니다만 무인기가 최근에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고 명백한 북한의 잘못입니다만 예. 북한의 책임입니다만 이 제대로 대응했냐 지금 말이 많고요. 특히 이게 처음 넘어온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봤더니 지금 황 대표님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있었던 5월 2일 날 성주 사드 기지를 이제 뭐랄까요 정찰하고 넘어가려다가 이제 우리 영토에 떨어져서 발각된 거거든요. 이게 예.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5월 9일 날 선거 다 끝나서 물러났습니다. 네네. 이거 5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인데 네. 새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다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던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5월 2일 날 들어와서 이제 어디 성주인가요? 지금 네, 가서 맞습니다. 촬영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추락을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확인된 거는 6월 며칠인가 그래요. 네. 제가 그만둔 거는 5월 달입니다. 예. 5월 9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를테면 날짜를 따져보니까 넘어온 것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5월 9일이다. 당신이 네. 5월 2일 날 있지 않았냐. 네. 그렇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씌울 것도 좀 뒤집어 씌울 것을 뒤집어 써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잘못한 부분들은 네. 우리가 다 이제 인정해야지 되죠. 예. 그렇지만 어거지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보에는 뭐 여야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고 북핵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상공도 좀 침범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뭐 북한 내통 이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또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예.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맡았던 분이거든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안보 어떻게 문제 보십니까? 관련해서 그 들어온 무인기 문제도 중요한데 네네. 저는 북한 간첩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못지않게 네. 어제 그제 신문에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간첩들 우리나라에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발견됐다는 거고요. 네네. 또 전주에서도 발견됐고 진주에서도 발견됐고 창원에서 발견됐다. 이게 이제 어제 그제의 보도거든요. 예. 근데 그 조금만 시점을 올려보면 네. 알겠습니다. 청주, 네. 충북에서도 간첩단이 네.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4.15 예. 총선 앞에 두고 네네.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는데 알겠습니다. 뭐라고 지명을 했느냐? 예, 대표님. 이 충북 간첩단에게 네. 이번 네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패망시켜서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추어가지고 패망시켜라, 네. 매장시켜라.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전국이 간첩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석기 사건이라고 아시죠? 예. 그는 이제 동부 지역당 알겠습니다. 사건이거든요. 예. 기억도 못하는데 92년에는 알겠습니다. 중부 지역당 사건이 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중부, 동부, 충청, 대표님, 이 전국을 지금 이야기는 겪고 예, 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는 워낙 또 범위가 크니까 저희가 요 얘기를 예. 한번 다시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벌어진 간첩 논란도 사실 따져보면 더 넓게 간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범위로 지금 알겠습니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전당대회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한번 시간 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교안 전 수고하십시오.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